소설은 어느 대학교 앞의 쇠락해가는 구 상가거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혜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자신이 졸업한 학교 근처의 카페이자 당구장 그리고 마작방 이렇게 세 개 층에 흩어져 있는 푸른 나무라는 곳에서 알바 일을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인 히로미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지웠다는 말을 듣자 왜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추궁을 합니다. 히로미는 준꼬라는 어릴 적 친구와 푸른 나무, 고헤이가 근무하는 그 푸른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르그라는 술집을 함께 경영하고 있어요. 여자친구인 히로미와 그 여자친구의 친구인 준꼬가. 고헤이와 히로미는 우연한 인연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고헤이는 밤늦게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으슥한 전철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아무래도 위태위태함을 직감적으로 감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차가 다가오자 이 여자가 차단길을 건너서 전차로 뛰어드는 것을 본 고헤이는 바로 따라가서 여자를 껴안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전차와 부딪혔는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전차와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가벼운 뇌진탕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살하려고 했던 여자가 바로 히로미였던 것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고헤이와 히로미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히로미는 30살이고 고헤이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3살로 나이 차이가 꽤 있었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로미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웠다는 말을 듣고 우울해진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푸른 나무에 출근한 고헤이는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오리를 만납니다. 그녀는 여고를 중퇴한 후에 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아가씨인데 짙은 화장을 하고 항상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종업원이에요. 그리고 고헤이는 또 한 사람 이곳에서 일하는 마스키라는 28살 먹은 남자도 만납니다. 고헤이가 3달 전 이곳에 왔을 때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에요. 마스키는 정체불명의 사내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신비스러운 남자인데 어쨌든 이렇게 푸른 나무에서 일하는 고헤이는 정식 직장에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인 다케미야가 이곳에 놀러 옵니다. 다케미야는 대학의 같은 과 친구지만 대학원에 진학했고 장래가 촉망받는 재원이었어요. 다케미야가 푸른 나무에 자주 오는 이유는 이곳에 종업원으로 있는 사오리를 꼬셔보려는 이유입니다. 고헤이는 다케미야가 친구지만 자신의 현재 처지 때문에 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다케미야와 신비스러운 종업원인 마스키 사이에 사소한 일로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다케미야는 주먹을 먼저 날렸지만 마스키가 잽싸게 피한 다음에 다케미야의 얼굴에 주먹을 강하게 날렸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고헤이와 함께 가게를 나옵니다. 두 사람이 그 후에 간 곳은 고헤이의 애인인 히로미와 히로미의 친구인 준꼬가 함께 경영하고 있는 술집인 모르그입니다. 오늘은 마담 준꼬만 있는 날이에요. 히로미는 화요일만 되면 가게를 준꼬에게 맡기고 어딘가로 갑니다. 남자친구인 고헤이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고 매주 화요일만 되면 어디를 갔다 오는데요. 어쨌든 그날 술집 모르그에서 고헤이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마스키는 대학가 근처 책방을 운영하는 도키타 아저씨를 만납니다. 도키타 아저씨는 어떤 잡지를 가져와서 읽고 있는데 그 잡지의 제목은 사이언스 논픽션이라는 이름의 잡지였어요. 그런데 이 잡지를 건네받아서 살펴보던 마스키가 갑자기 책방 주인인 도키타에게 이 잡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난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고헤이는 히로미의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히로미의 집에 있는 피아노를 보면서 고헤이가 피아노를 잘 치느냐고 묻자 히로미가 어렸을 때 쳤었는데 재능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슬슬 가게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고헤이는 히로미에게 가게의 종업원으로 있는 마스키가 지난 수요일부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화요일 저녁에 모르고 술집에서 헤어진 후로 안 보이는 것이에요.
걱정이 된 고에이는 오늘 일을 마치고 마스키의 집에 가보기로 하고 저녁 때 그의 집에 가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까 잠겨 있지 않아요.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마스키가 등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란 고에이가 당황한 채로 전화기를 찾아서 경찰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더 깜짝 놀라게 그때 전화기가 울려요. 엉겁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경황이 없는 고에이는 그 여자에게 마스키가 살해당했다고 빨리 경찰에 연락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전화가 끊어져요. 고에이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경찰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결국 경찰이 오고 죽은 마스키를 처음 발견한 고에이에게 형사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경찰에서는 죽은 마스키의 본명이 스기모토라고 말하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아느냐고 묻지만 고에이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며 마스키가 왜 스기모토라는 가명을 썼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다음날 고에이가 푸른 나무에 출근하니까 형사가 또 와 있어요. 형사들은 고에이에게 혹시 센트럴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면서 죽은 마스키가 센트럴전자에 다녔다고 말해줍니다. 마스키는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푸른 나무로 왔다는 것이고 왜 그랬는지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사들은 마스키가 죽은 정황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등에 칼이 꽂혀 있었고 몸싸움을 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아는 사람에 의해 살해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지난 화요일 푸른 나무에서 있었던 마스키와 고에이의 친구인 다케미야가 벌인 주먹 다툼에 대해서도 묻고 돌아갑니다. 고에이는 그날 밤 히로미 아파트에서 자게 되는데 다음 날인 화요일은 히로미가 어딘가로 항상 가는 날이에요. 히로미의 방에 혼자 있던 고에이는 히로미의 화장대 서랍 밑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책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옆 동네에 있는 수국학원이라는 장애인 학교에서 발간된 책자였어요. 고에이는 직감적으로 히로미가 화요일마다 가는 곳이 그곳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 히로미가 돌아옵니다. 히로미는 이번 금요일이 고에이의 생일이니까 파티를 하자고 해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납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고에이의 생일이. 이 히로미는 자신의 집에서 고에이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고에이는 히로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히로미의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치는데 그 사람은 술집 모르그에 자주 오는 손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지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지나간 뒤를 바라보다가 1층의 엘리베이터를 놓쳐버렸어요. 막 출발했습니다. 금방 출발한 엘리베이터는 3층에 잠시 머물더니 6층으로 올라가서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히로미의 방은 3층이라서 고에이는 그냥 걸어서 올라가기로 하고 3층에 있는 히로미의 방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위쪽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란 고에이는 계단으로 얼른 뛰어 올라가서 6층까지 가는데 그곳에 서 있던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느 여자가 비명을 지른 것이었어요.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는데 고에이가 엘리베이터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히로미가 칼에 찔려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히로미의 발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에이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이 일에 아주 망연자실해집니다. 결국 현장에 형사들이 오게 되고 고에이는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채로 형사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합니다. 고에이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막 올라간 엘리베이터가 히로미가 사는 3층에서 잠시 멈췄다가 6층으로 올라갔고 6층 엘리베이터에서 히로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고에이는 1층에서 3층으로 걸어 올라갔다가 위에서 나는 여자의 비명을 듣고 6층으로 올라갔는데 이 아파트의 구조가 계단에서 모든 집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만약 히로미를 죽인 범인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면 고에이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고에이는 계단에서 그 아무도 만나질 못했던 것입니다.
즉 히로미는 밀실 구조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해당한 것이에요. 고에이는 형사들의 신문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밤 11시에 히로미 집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런데 히로미의 아파트로 들어가자 그곳에 히로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에이가 깜짝 놀라자 그곳에 있는 히로미도 깜짝 놀랍니다. 고에이가 자세히 보자 히로미와 꼭 닮았지만 히로미보다 젊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알고 보니 히로미의 여동생인 에스코였어요. 히로미는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에이는 히로미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스코도 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히로미의 집으로 온 것이었어요. 고에이가 좀 전에 있었던 상황을 에스코에게 설명해주고 두 사람 다 히로미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고에이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잡지 한 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 잡지는 죽은 마스키와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을 때 그가 책방 주인 도키타 아저씨로부터 받았던 사이언스 논픽션이라는 잡지였던 것이에요. 고에이는 왜 이 잡지가 히로미의 집에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잡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집에 돌아온 고에이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9시에 일어났는데 집 안 현관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형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형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하는데 형사도 히로미가 죽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만약 자네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범인이 그녀를 이미 살해하고 도주한 후였다면 엘리베이터에는 그녀의 시신만 남아있었을 거야. 근데 자네는 이렇게 말했어. 엘리베이터는 3층에 섰고 그 다음에는 6층에 섰다고 말이야. 시신만 있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섰을까? 만약 누가 3층 버튼을 눌렀다면 3층에 도착했을 시점에 시신이 발견됐겠지. 덧붙여서 6층에서 시신을 발견한 여자도 실은 6층을 누른 게 아니었어. 그녀는 5층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자 위층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는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선 것도 또 6층에 선 것도 전부 안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 자네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갔을 때 막 문이 닫히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고 했어. 아마 히로미 씨는 거기에 타고 있었겠지. 즉 자네가 조금만 빨랐다면 히로미 씨와 함께 탈 수 있었을 거야. 예, 이렇게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어서 이 형사가 또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히로미를 죽인 범인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같이 타고 있었다면 범인은 히로미를 죽이고 3층이나 6층에서 내렸어야 하는데 고에이가 계단으로 올라가며 모든 층을 봤기 때문에 범인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 한 가지 가능성은 범인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서 히로미를 죽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히로미와 동업을 하는 마담 준꼬가 살고 있어요. 고에이는 준꼬는 그 시간에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범인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형사는 고에이 당신도 범인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고에이와 죽은 히로미의 동생인 에스코는 히로미가 화요일마다 갔던 장애인 보호시설인 수국학원에 가보기로 합니다. 가는 도중에 에스코로부터 언니인 히로미가 오래전 피아노와 관련된 소동이 있었다고 알려져요. 히로미가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참가했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하지 않았고 결국 포기하고 자리를 떴고 콩쿠르 대회는 큰 소동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언니가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들은 고에이는 히로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밀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치지 않는 피아노, 화요일마다 방문하는 수국학원, 건널목에서의 자살 시도 등등이에요. 그리고 에스코는 고에이를 찾아왔던 형사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이름이 고즈키인 형사이고 히로미와 에스키의 아빠가 고등학교 선생님일 때의 제자였고요. 히로미와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고즈키가 히로미에게 청혼을 하자 그 청혼을 히로미가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에스코의 말에 의하면 히로미도 청혼을 거절하고 몰래 혼자 울었다는 묘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로미에 관한 모든 것들이 수수께끼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생각에 고에이는 자신이 히로미의 애인이긴 했던 것일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스코와 고에이는 히로미가 화요일마다 갔던 수국 학원에 함께 갑니다. 가는 길에 고에이는 수수께끼 잡지인 사이언스 논픽션을 훑어봐요. 인공지능, 컴퓨터 통신 등의 어려운 내용이 잡지 속에 있는데 이 잡지가 죽은 마스키와 그리고 히로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스키가 전자회사에 다녔었기 때문에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히로미는 이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동생인 에스코는 말합니다. 수국학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 원장인 호리에라는 노인을 만나요. 에스코가 히로미 동생이라고 하자 반갑게 맞아주면서 히로미는 1년 전부터 수국학원에서 매주 화요일에 자원봉사를 왔다는 것이에요. 고에이가 히로미의 방에서 발견한 수국 책자를 보여주자 원장인 호리에는 이 책자는 졸업생들에게 배부한 문집이라는 것이에요. 원장으로부터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자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직원 한 사람이 와서 히로미의 동생인 에스코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에키라는 여성인데 그녀의 딸이 수국학원에 다녔던 인연으로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며 히로미와 친해졌었다는 것이고 히로미가 죽은 것에 대해 매우 슬프다는 말을 에스코에게 전해줍니다. 그날 밤 고에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파악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너무도 이상한 일이 그것도 무질서하게 발생한 탓에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기 때문이에요. 맨 먼저 마스키가 살해당했다. 아니, 고에이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이 처음인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프로그램이 그 전에 이미 작동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일단 그 사건을 처음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시발점이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우선 마스키가 살해당했다. 그는 전에 센트럴 전자 주식회사에 다녔다. 그런데 1년쯤 전에 그만두고 이 거리로 왔다. 그는 살해되기 전날 책방 아저씨 도키타에게 사이언스 논픽션 창간호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잡지를 히로미에게 주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사이언스 논픽션에는 컴퓨터에 관련된 기사가 실려있다. 다음 주 금요일, 이번에는 히로미가 살해당했다. 그녀 주위에는 가을 크로커스 꽃이 널려 있었다. 꽃말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끝났다 이다. 그리고 그녀 집에 사이언스 논픽션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즉 오늘 아침 정체불명의 형사가 나타나 현장이 밀실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줬다. 히로미가 매주 화요일 다녔던 곳은 옆 동네에 있는 수국학원이라는 장애우 시설이다. 이상이 고에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는 이 재료를 사용해 어떻게든 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만들어내려 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춰도 방향성이 없었다. 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제 고에이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날 고에이는 에스코와 술집 모르그의 마담인 준코와 함께 히로미의 장례식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 만납니다. 그곳에서 고에이는 마담 준코와 히로미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를 물어봅니다. 히로미와 준코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친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마음이 맞아 술집 모르그를 오픈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고에이는 히로미가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갔다가 포기한 소동에 대해서 물어보자 옆에 있던 에스코가 피아노 콩쿠르 대회 때 준코가 자신의 차로 히로미를 피아노 경연장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준코는 그때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히로미가 장애인 시설인 수국학원에 갔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살해된 마스키와 몸싸움을 벌였던 대학원생인 다케미야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뉴스였어요. 마스키가 죽은 시간에 다케미야의 알리바이에 대해 동료 대학원생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들통이 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스키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는데 다케미야가 그 시간에 마스키의 집 근처에서 목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다케미야가 마스키를 죽인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푸른나무 단골들과 술집 모르그 단골들이 모입니다. 다케미야를 알고 있던 조교수와 푸른나무 단골인 이하라라는 중년의 신사도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다들 모르그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나타나요.
히로미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한 형사인 고즈키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들 반기는 표정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학원생 다케미야가 마스키 살해 용의자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형사 고즈키는 다케미야는 범인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다케미야를 조사한 결과 마스키가 죽은 시간에 그의 집에 간 것은 사실이었어요. 전날 있었던 몸싸움에 대해서 단판을 짓자고 마스키와 통화를 하고 다음날 오전에 마스키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의 집에 가보니까 마스키가 죽어있더라는 것이에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다케미야가 행동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마스키를 죽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케미야는 마스키와의 통화에서 오후에 어떤 사람이 마스키 자신을 찾아올 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형사 고즈키는 떠납니다. 한편 소설의 시점은 고헤이에서 고즈키 형사의 시점으로 바뀝니다. 고즈키 형사는 마스키와 히로미를 살해한 범인을 쫓고 있는데 마스키가 푸른 나무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센트럴 전자 주식회사를 방문합니다. 마스키의 원래 이름은 스기모토인데 회사 관계자는 스기모토가 회사에서 인공지능, 즉 AI 개발팀에 있었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1년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이유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스기모토가 대학가에서 그런 허드렛 일을 1년이나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한편 히로미의 장례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후에 고헤이와 이 거리의 사람 몇 명은 대학가 복판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갑니다. 학생들을 끌어모아 보려고 이 학생가의 가게들이 돈을 모아 만든 대형 트리예요. 아직 불을 밝히지 않았고 오늘 밤 12시에 시험적으로 불을 켠다고 해서 가게 사람들이 구경 가기로 했어요. 한편 술집 모르그에 어떤 손님이 나타나는데 고헤이는 처음 보는 손님이에요. 책방 주인 도키타 아저씨가 아마 그 사람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일 거라고 말하자 마담 준코도 의사라고 말을 해줍니다. 어쨌든 술집 모르그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밤 11시 30분이 되자 앞다투어 크리스마스 트리 시험 점등하는 것을 보러 갑니다. 11시 55분이 되자 오르골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 나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환하게 불이 들어와요. 다들 환호성으로 올립니다. 5분간의 시험 점등이 끝나자 마담 준코가 추운데 모르그에 들러서 몸을 녹이고 가라고 해서 고헤이는 모르그로 갑니다. 모르그에 가서 앉아있자 조금 있다가 책방 주인인 도키타 아저씨도 와요.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새벽 1시가 되자 헤어져서 집을 가는데 도중에 좀 전에 불을 밝혔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잠시 구경을 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트리 맨 꼭대기에 붙어있는 별 장식이 빛나기 시작했다. 산타클로스 인형도 반짝이기 시작한다. 고헤이는 어리둥절한 채 그 광경을 잠시 보고만 있었다. 나머지 3사람도 마찬가지인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야? 도키타가 트리를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다. 고헤이도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다 도키타도 고헤이도 그리고 사오리와 준코도 그 자리에서 걸음을 뚝 멈추고 말았다. 아니,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트리 밑에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트리에 기대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남자는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을 허공으로 향한 채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전구의 빛에 그의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했다. 남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듣고 있는 흉측한 인형처럼 보였다. 그러나 인형이 아니다. 그 가슴에 나이프가 꽂혀 있고 검붉은 피가 양복을 적시고 있다. 몇 초 후 사오리의 비명이 학생가에 메아리 쳤다. 예,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그 마스키와 또 히로미에 이어서 세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기대어 칼에 찔려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형사들이 와서 시체를 발견한 4명의 사람들과 다시 모르그 술집으로 가서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진술을 하는데 아까 밤 12시에 시범 점등이 있었던 시간과 1시간 후에 4사람에 의해 발견된 사이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살해된 사람은 놀랍게도 장애인들이 다니는 수국학원의 원장인 호리에였습니다. 고해인은 호리에를 알고는 있었지만 형사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왜 수국학원 원장인 호리에가 다른 곳도 아닌 이 학생가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칼에 찔려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주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수국학원의 호리에 원장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경찰은 호리에 원장이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 뭔가 묵직한 둔기로 머리를 먼저 맞았고 그 후에 칼에 찔렸다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고 그 사람이 호리에 원장을 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연속해서 3건의 칼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이 이 학생가에서 발생한 것인데 도대체 살해당한 3사람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이상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고헤이와 히로미의 동생 에스코는 다시 한번 수국학원에 가서 호리에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수국학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다는 직원에게 호리에 원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히로미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직원이 좀 전에도 사에키라는 보험회사 직원도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고헤이는 사에키 씨가 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수국학원 직원은 고헤이와 에스코에게 히로미가 수국학원에서 자원봉사하던 모습이 찍혀있는 앨범도 보여주는데 그 앨범을 보다가 고헤이는 깜짝 놀랍니다.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 아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름 아닌 술집 모르그에 자주 나타나는 의사였어요. 이 의사에 대해서 직원에게 묻자 이 학원의 지정병원 의사인 사이토이며 아주 성심성의껏 학원을 돕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고헤이는 도대체 이 의사가 왜 모르그에 자주 나타나며 히로미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해요. 결국 에스코와 고헤이는 사이토라는 의사를 만나러 그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 로비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사에키라는 여자를 보게 돼요.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수국학원 그리고 이 병원에 나타났는지 더욱 의심스럽기만 해요. 어쨌든 두 사람은 병원에서 사이토 의사를 기다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토를 미행합니다. 그런데 사이토가 가는 곳이 히로미가 살던 아파트로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곳으로 가는지 의아한 채로 두 사람은 계속 미행을 하는데 아파트에 도착하자 사이토는 얼른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고헤이와 에스코도 뒤따라 올라가는데 사이토는 6층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뒤따라가는 고헤이와 에스코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 집은 모르그의 마담인 그리고 히로미의 친구인 준꼬의 집인 것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준꼬가 나오자 의사인 사이토와 고헤이 그리고 에스코 4사람은 어색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담 준꼬의 집으로 들어가 마주한 4사람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다들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놓습니다. 의사 사이토는 수국학원에 건강검진을 갔다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히로미를 알게 되고 히로미를 보러 술집 모르구를 찾아갔다가 마담 준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들 몰래 준꼬의 집에서 만나왔던 것입니다. 히로미가 살해당했던 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이토 의사였던 것이에요. 그는 준꼬를 만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이토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날 고헤이가 1층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히로미가 타고 올라갔다고 경찰에서는 알고 있는데 사이토는 자신이 그 엘리베이터를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아무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고헤이는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히로미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인가 아주 궁금한데 히로미는 살해당하기 전 꽃집에 들렀고 꽃다발을 아는 채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해요. 도대체 그녀는 어느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것일까? 고헤이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한편 고즈키 형사는 마스키, 즉 스기모토의 과거를 조사해 나갑니다.
스기모토가 근무한 회사인 센트럴 전자 주식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자 그가 어느 당구장에 단골로 다녔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구장에 가서 정보를 얻는데 스기모토가 당구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낸 남자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고즈키 형사는 힘들게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 남자를 찾아가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옆집을 두드려 보니 어느 여자가 나오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옆집 남자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고즈키는 경찰서로 돌아와서 그 남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술에 취해 근처 운하로 떨어져서 익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즈키 형사는 다시 스기모토가 다녔던 센트럴 전자 주식회사를 찾아가서 스기모토와 친했던 직원을 만나서 찻집에서 스기모토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4년 전에 스기모토가 했던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4년 전 스기모토는 어느 대학교와 협동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굉장한 기술을 개발했고 스기모토가 협동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깊게 관여를 했는데 스기모토는 혼잣말처럼 자신이 그 기술을 개발한 거라면 이 기술을 가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갈 텐데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스기모토가 그 기술을 유출해서 그걸 미끼로 대학에서 자신을 영입하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스기모토는 어느 대학의 인물과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그 인물이 운하에 빠져 죽어버린 인물입니다. 이 건과도 무슨 연관이 있을 법한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런데 고즈키 형사는 고에이로부터 빌려온 사이언스 논픽션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기사에 나와 있는 S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스기모토가 다녔던 센트럴 전자 회사가 관여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결국 고즈키는 S회사를 또 찾아가요. 그곳에서 담당자를 만나서 알아낸 정보는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센트럴 전자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스기모토, 즉 마스키가 S회사를 담당한 사람이었으며 만약 스기모토가 마음만 먹으면 S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보를 얻은 고즈키 형사는 밤늦게 술집 모르그로 향합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책방 주인인 도키타 아저씨와 마담 준코가 앉아 있어요. 고즈키 형사는 대뜸 마담 준코에게 사이언스 논픽션 잡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잡지를 처음 책방 주인에게 마스키가 달라고 해서 받았던 날 저녁에 마스키가 그 잡지를 히로미에게 혹시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마담 준코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잡지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무엇도 건네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이에 준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책방 주인인 도키타가 이상하다면서 좀 전에 고헤이도 똑같은 질문을 마담에게 했다고 말하자 고즈키 형사는 고헤이도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가는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헤이와 신사인 이하라가 그 얘기가 있은 직후에 함께 나갔다고 하자 고즈키 형사는 깜짝 놀라면서 두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고 물으면서 술집을 뛰쳐나갑니다. 한편 술집에서 신사 이하라와 함께 나온 고헤이는 눈길을 이하라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헤이는 이하라에게 자신은 지금 히로미의 아파트로 가는데 히로미가 죽은 상황은 밀실살인과 같은 경우라고 말해요. 이에 이하라가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히로미의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 밀실 상황에서 히로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이하라는 혹시 범인이 히로미를 죽이고 아래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옥상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새로운 추리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두 사람은 옥상에 가보기로 해요.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마침 열려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히로미가 살해된 날 범인이 옥상에 숨어 있다가 도망갈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하라가 이야기를 하자 고헤이는 그럴 수는 없었다고 반박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자기가 계속 이 아파트에 머물렀고 즉시 경찰이 와서 옥상을 조사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헤이는 자신의 놀라운 추리를 이하라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로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로미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던 순간 집안에 있던 범인의 칼에 맞았고 범인이 도망간 후에 히로미는 엘리베이터를
비틀거리면서 탔다는 것이에요. 즉 고에이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고 있었을 때 3층에서 잠시 멈춘 것은 히로미가 칼에 찔린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멈춘 것이었고 6층에 있는 마담 준꼬의 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죽은 것이라는 추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인이 왜 히로미의 집에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아마도 히로미의 집에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숨어 들어왔고 히로미가 고에이 생일 파티 때문에 일찍 집에 오는 바람에 들키게 되자 히로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히로미의 집에서 찾던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고에이는 범인이 찾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것은 사이언스 논픽션 잡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스키가 죽기 전날 술집 모르그에서 히로미에게 잡지를 건네던 장면을 본 사람은 3명인데 마담 준꼬와 책방 주인 도키타 그리고 지금 고에이와 함께 있는 이하라 이렇게 3명 중에 1명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잡지를 건네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3명 중에 1명이 범인인 거죠. 그리고 고에이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히로미가 살해당했을 당시 마담 준꼬와 책방 주인 도키타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히로미를 죽인 범인은 지금 고에이 앞에 있는 이하라 당신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하라는 아무 말 없이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고에이에게 마스키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두 사람은 마스키가 전에 다니던 센트럴 전자 주식회사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마스키는 S회사의 중요 기밀을 빼내서 이하라에게 넘겨주었어요. 당시 이하라는 회사에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위치였기에 이런 산업 스파이 짓을 한 마스키와 접촉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스키에게는 자신의 회사의 중요 요직을 주기로 약속을 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산업 스파이 짓을 한 마스키는 얼마 동안은 숨어 있어야 했기에 이곳 학생가로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하라가 마스키를 죽인 이유는 마스키가 도를 넘게 이하라 자신과 회사를 협박해서 더 큰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스키도 바보는 아니어서 이하라와 마스키가 맺은 계약서를 어딘가에 숨겨두었고 그것을 이하라는 찾고 있었는데 그때 과학 잡지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하라는 마스키가 과학 잡지 속에 그 계약서를 숨겨서 히로미에게 건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로미 집에 숨어 들어가서 잡지를 찾던 중에 히로미를 집 문 앞에서 마주치고 그녀를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하라가 마스키와 히로미를 죽인 범인이었고 지금은 히로미 아파트 옥상에서 고에이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고에이를 찌르려고 달려드는데 고에이는 몸싸움을 해보지만 힘이 센 이하라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하라의 등 뒤에서 고즈키 형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하라를 윽박지릅니다. 고즈키 형사는 술집 모르그에서 뛰쳐나와 이하라와 고에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찾다가 눈 위의 발자국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하라는 옥상 난간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마스키와 히로미가 살해당한 이유와 범인은 알게 되었지만 고에이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왜 히로미는 자신의 주변에 그렇게나 많은 수수께끼를 남기고 죽었을까? 그리고 수국학원 원장인 호리에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하라는 호리에 원장을 죽인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호리에 원장이 죽었을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누가 호리에 원장을 죽인 것일까? 고즈키 형사도 그리고 고에이도 이 의문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에이와 히로미 동생인 에스코는 히로미의 성묘를 가기로 하고 꽃집에 들러 꽃을 삽니다. 꽃집 아주머니는 히로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아주머니인데 죽은 히로미가 자주 성묘를 간다면서 꽃을 사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에스코는 언니는 부모님의 묘에 성묘를 거의 가지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하자 고에이는 정말 이상하다면서 꽃집 아주머니에게 히로미가 얼마나 자주 꽃을 사갔냐고 물어보자 한 달에 한 번은 사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고에이와 에스코는 여기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고에이는 꽃집에서의 일로 인해 어떤 희미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히로미가 매달 성묘를 간 것은 장애인이 다니는 수국 학원의 어떤 학생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된 것이에요. 이에 고에이와 에스코는 수국 학원에 전화를 걸어 재학생 중에 혹시 죽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학원에서는 사치코라는 아이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 이름은 사에키라고 알려줍니다. 이 이름을 들은 고에이와 에스코는 깜짝 놀라요. 사에키는 수국학원에서 만났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것을 계기로 고에이와 에스코는 히로미의 수수께끼 같은 과거의 비밀과 누가 수국학원 원장인 호리에를 죽였는지를 밝혀냅니다. 이 비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은 몇 년 전 히로미가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가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준꼬가 운전하는 차에 탄 히로미는 콩쿨 대회에 늦을 것 같아서 준꼬에게 빨리 운전해 달라고 재촉을 해요. 준꼬는 정신없이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어린 소녀를 길에서 치고 말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뺑소니를 친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로미는 콩쿨 대회에서 피아노를 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피아노 자체를 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괴로워하던 히로미는 자신들이 탄 차가 친 소녀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장애인 학교인 수국 학원에 다니다가 결국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히로미는 속죄의 의미로 수국 학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 소녀의 엄마인 보험회사 직원 사에키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국 학원에 자원봉사를 나왔고 그곳에서 히로미를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이에요. 결국 히로미가 왜 피아노를 그만뒀는지 왜 수국 학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수국 학원 원장인 호리에가 살해당한 이유도 고에이가 밝히는데요. 사실 히로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호리에 원장에게는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호리에 원장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인자한 사람이었는데 히로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과거 히로미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호리에 원장은 마담 준꼬에게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담 준꼬는 호리에 원장이 자신이 낸 교통사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호리에 원장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호리에 원장을 죽인 범인은 마담 준꼬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데 준꼬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진 못했다는 것을 고에이가 밝혀내는데요. 마담이 술집 모르그에서 호리에 원장을 죽이고 경황이 없는 때 술집에 들어온 책방 주인 도키타 아저씨가 이 상황을 보고 마담을 도와서 얼른 크리스마스 트리 앞으로 시신을 가져다 놓고 서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고에이와 에스코는 마담 준꼬와 사이토 의사의 결혼식이 시작하기 직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준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고에이는 에스코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도 준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히로미가 이하라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준꼬가 꾸민 일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즉 마담 준꼬가 이하라를 조종해서 히로미를 죽이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준꼬가 히로미를 죽게끔 한 이유는 곧 결혼을 앞둔 신랑인 사이토 의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이토는 준꼬와 사귀기 전에 히로미와 연인 관계였는데 히로미와 헤어지고 준꼬와 사귀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히로미를 죽게끔 만든 것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진실을 결혼식을 앞둔 준꼬 앞에서 하고 고헤이와 에스코는 식장에 앉아 있는데 결국 신부 대기실에 있던 준꼬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고즈키 형사가 일찍 발견해서 죽지는 않게 돼요. 모든 사건들과 의문점들이 이렇게 씁쓸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을씨년스러운 구 학생과의 거리는 여전히 어둡기만 해요.
고해인은 짧은 시간 동안 학생가에서 있었던 엄청난 사건들을 뒤로하고 이 거리를 떠납니다. 야, 이거 참 학생가의 살인 저희가 예. 이제 세차 3회로 나눠서 했잖아요. 예. 예, 첫 번째는 일반 편이고 이제 예. 스포일러 버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제 완결을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사건을 뭐 한 열 몇 가지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네. 뭐 몰입하거든요. 너무 몰입을 하게 되는데 예, 600페이지 맞아요. 가까운 내용이고 사실은 이건 글쎄요 뭐 완전 서로 다른 얘기로 한 뭐 두세 권쯤 다른 그렇죠.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지 맞아요. 않을까. 사건들 각각이 다 한 소설일 그러게 정도로 말입니다. 예. 다양하죠.